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말고요. 온비드 공매 물건 한 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공매 하면은요. 압류재산 공매, 그러니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도 있고, 국공유재산, 유입재산 또는 수탁재산, 그리고 신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가 여러 가지가 있죠. 파산 공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온비드 공매 중에서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부산 남구청에서 신청한 사건인데, 부산 남구 대연동의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58제곱미터, 공급 면적 기준입니다. 58제곱미터, 그러니까 17평형이 되겠습니다. 백이동 702호입니다. 자, 감정가 2억 4,900에서 지금 70%, 감정가 대비 70%인 1억 7,430만원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시세를 잠시 검토를 해봤더니 실거래가 또는 지금 중개시세를 감안하면 1억 7,430만원은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이제 입찰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권리 분석에 문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 경매처럼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등기부상에서 매수인,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건 아닌가. 또 두 번째, 임차인이 있다면 후순위 임차인은 관계가 없으나 선순위 임차인 같으면은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배당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원 경매는 많이 대중화돼서 아실 건데, 공매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은 조금 낯설어 하십니다. 근데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 경매처럼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해서 계약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하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그저 피신청인에게, 그러니까 점유자에게 도달이 되고 이러면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도 협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강제 집행을 빨리 이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협상을 하거나 협상이 용이하지 않다 하면은 명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이동 702호라고 말씀드렸고, 감정가 2억 4,900이고 지금 30% 저감돼서 1억 7,430만원입니다. 자, 온비드 공매 중에서 공매에 따라 다릅니다. 공매 종류에 따라 다른데, 압류재산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10%씩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본건 공매는 11월 11일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찰이 됐어요. 지난주에 11월 25일에서 11월 27일까지 접수받았는데, 그때는 최저가가 1억 9,920만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영상 올리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14시 오후 2시부터 내일 모레 12월 4일 오후 5시, 그러니까 17시까지 입찰을 받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지금 최저가는 1억 7,430만원입니다. 자, 공매 같은 경우에 뭘 봐야 되냐면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저기 하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등기부, 그죠? 등기부 열람해서 봅니다. 그죠? 등기부 보고, 그리고는 법원에서 나오는 현황 조사서 또는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거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가 더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전입세대 열람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공매 물건은 전입세대 열람 해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매에 나온 자료를 출력을 해서, 그죠? 전국의 어느 주민센터나 가서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물건 안내는 드리지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등기부 또는 그죠? 법원의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아니고 재산명세입니다. 재산명세 그죠? 열어서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도 해보고, 그리고 현장 조사도 해봐야 되겠죠? 나타나지 않은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 있을 수 있죠. 물론 그죠? 전입도 안 돼 있고 등기부상에 임차권 등기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 재산명세에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전입세대 열람도 없는데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보증금을 인수할 의무는 없지만은, 그죠? 이왕이면은 미리 좀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명도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전입세대도 없다, 재산명세도 없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도 없다. 아, 그러니까 여기 공실이겠구나. 잔금 내고 문 따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본건 제3명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명세를 열었습니다. 자, 702호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이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조사를 나갔단 말입니다. 본건 방문 시에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조사 안내문 및 배분 요구서를 출입문에 부착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분 요구서. 경매에서는 배당이라고 하죠.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건은 조회일 기준. 언제냐면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열람 기준, 전입세대 열람을 언제 했냐면은 24년 10월 2일 날 했습니다. 2달 전입니다. 그때 전입된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도 폐문부재니까 점유자 확인은 못했다. 그런데 전입세대가 없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기준으로 미납관리비도 123만원가량 조사됐다. 미납관리비가 그 정도 있다. 뭐 불어나겠죠? 한 달에 몇만원씩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실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점유관계는 알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 이게 요약이 된 건데요. 보면은 근저당권 하는 게 있습니다. 근저당, 그죠? 근저당이 있는데, 근저당 저기 설정 날짜는 2019년 12월 1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배분 요구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수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경매도 그렇고, 그죠? 네, 근저당 또는 가압류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저기다 그죠? 그 자동 배당이 됩니다. 자동 배분이 됩니다. 따로 별도의 배분 요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뭐죠? 공매나 경매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들어오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 요구가 필요한 겁니다. 배당 요구가 필요한 겁니다. 어쨌건 근저당권이 제일 빠릅니다. 2019년 12월 13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세무서에 압류가 있고 그 다음 뭐 교부 청구가 있습니다. 교부 청구라는 건 뭐냐면은 등기부상에 압류는 없으나 압류 등기는 없으나 미납된 그 세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위임 기관은 부산 남구청이다 했습니다. 자, 부산 남구청은 그럼 뭘 근거로 했느냐?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정기일납니다. 우리 세금은 법정기일 다투죠, 그죠? 압류가 됐냐 안 됐냐, 압류 등기가 날짜가 언제냐 이게 아니라 법정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 남구청의 법정기일 보니까 2021년 7월 10일부터 있고요. 그 위에 그죠 교부청구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10일부터 뭐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21년 6월 7일부터 수용 세무서는 21년 3월 16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정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일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임차인이 있다면은 임차인의 그 전입 날짜 그리고 확정일자 배분 요구 여부 그리고 배분 요구도 배분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는지 그리고 이 법정기일과 앞뒤를 다투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임차인이 없습니다. 전입된 세대 없다고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등기부를 제가 열어봤었습니다. 등기부 열어보면은 임차권 등기도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도 없고 전입된 세대도 없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라는 말이 다르죠. 그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물건은 시세를 따져보면 되겠다. 그죠?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저게 뭐냐면은 지금 17평형입니다. 58제곱미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로 하면 17평형이 됩니다. 그리고 방 2개, 욕실 하나라고 하는데 해당 평형 평면도는 없습니다. 매매가 11건 매매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 보니까 최저가가 뭐냐면 우리 아까 백이동이었죠. 백이동 3층 되어가지고 백이동 3층이 2억 1,500 되어 있습니다. 2억 1,500 3층이에요. 우리 지금 공매 나온 거는 7층이다 그죠? 똑같습니다. 거기 라인이 2개밖에 없어요. 라인이 어차피 2개고 방향은 똑같고 그러니까 뭐 1호냐 2호냐도 별로 뭐 차이 저기는 어느 게 낫다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2억 1,500이다. 그리고 101동 1층은 2억 2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억 3천, 뭐 2억 3천, 2억 5천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이거 102동이다 그죠? 102동 물건만 한번 볼까요? 102동 물건 보니까 아까 본 대로 3층 2억 1,500 그죠? 3층 2억 1,500이 열어볼게요. 102동 3층입니다. 요거 2억 1,500이 가장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9층이 있습니다. 9층이 얼마 나와 있냐면은 2억 2,500. 2억 2,500 나와 있습니다. 2억 2,500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워낙에 시세가 높습니다. 2억 8천 뭐 이렇게도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죠? 2억 2천 그죠? 2억 1,500. 3층이
3층이 2억 1,500, 그리고 대기동 9층이 2억 2,500. 그러면은 702호가 만약에 일반 매물로 나온다면 2억 2천 선에서 뭐 그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2억 2천 안팎으로, 그죠? 일반 매물로 나온다면은. 그러면 한번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그죠? 실거래가 봅시다. 실거래가 보니까 지금 이거는 국토부 기준이라서 동은 안 나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봅시다. 24년 올해 11월 달에 1층이 1억 9,800에 거래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4층이 1억 9,800, 그리고 7층이 2억 3,500. 그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 다음 한동안 없다가 6월 달에 2억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가 얼마 나와 있냐? 1층이 1억 9,800, 그리고 4층이 1억 9,800, 그리고 7층이 2억 3,500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1억 7,4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현장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미납관리비도 알아보시고요. 미납관리비 당연히 뭐 비어 있으면 우리 낙찰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나 점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죠? 만약에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면 조금 우리가 비용의 부담이 없는데,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 항상 경매나 공매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당받는 임차인도 아니다. 그러면 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비 고려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죠?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낙찰받으면 경매건 공매건 간에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보통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경우에는 1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 일반가 1층을 제외하고는 일반가의 70%, 낙찰가 80% 중에서 낮은 금액이다. 그래서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KB 시세가 없습니다. KB 시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감정가 기준, KB 시세 대신에 감정가를 보통 준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주택이 있어요. 나는 1주택자예요. 2주택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집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KB 60%, 낙찰가 80%가 한도가 됩니다.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 DSR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은행권에 미리 문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공매권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온비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비드에 들어가시면 어떤 뭐 안내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요 사건, 들어가셔. 경매는 우리가 사건 번호라고 하죠. 공매는 뭐 물건 번호, 관리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관리 번호. 그래서 이 관리 번호가 2024-09548-001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는 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세부 정보를 보시고요. 뭐 감정평가서 이런 것도 열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압류재산 정보 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 보니까 여기에 뭐 임차인이라는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열어보시고, 그리고 저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해당 공고보기가 있습니다. 해당 공고보기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뭐죠? 다운로드 받아 보셔도 되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온비드 공매를 저기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 물건을 나는 공부하려고 이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조금 입찰하고 싶어요. 뭐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상세 분석 처음이니까 의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게 법원 매수 신청 대리인입니다. 근데 법원 경매만이 아니고 공매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하니까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